민주당에서 이야기했던 기초연금 확대법이 결국에는 요란하게 꽹과리같이 소리만 울리더니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참 아쉽고 허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 기초연금 얘기만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게 예산 문제, 재정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 문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 예산은 OECD 38개국 중에 최하위에 속해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속보로 민주당의 기초연금 확대법이 있었는데요. 이 기초연금 확대법이 결국에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가서 같이 통합해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가 또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은 좀 기대를 하고 기다렸었는데 역시 정치인들은 정치로 이걸 푸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정치의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정치의 도구로 쓰여지지 말고 우리가 정치인들을 제대로 정치시키는 그러한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산 문제를 오늘 얘기할 텐데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도 결국 이 공공사회복지에 쓰여지는 예산은 역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단독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과연 OECD 38개 국가 중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이제 지급 규모별 예산 현황을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현재 기존 70%에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현행 10만 원을 인상을 해서 기존 70%에 4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 70%에 40만 원을 지급하면요, 우리나라에 1년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은 약 22조 5천억 정도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지 말고 100%에 30만 원을 전체적으로 지급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저의 채널의 구독자들께서도 보편적 지급을 하겠다면은 10만 원을 인상하지 말고 차라리 100%에 동일하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보였습니다. 보편적 지급을 하되 동일 금액을 지급해달라, 그런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100%에 30만 원을 지급하면 1년 소요되는 예산은 27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4조 5천억 정도가 현재 더 들어가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존 70%에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추가 미지급했던 30%는 20만 원을 주자.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보편적 차등 지급을 하면은 우리나라 예산은 1년에 30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예산 얘기들이 많이 따랐거든요.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예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우연히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뜻밖의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공공사회복지에 지출되는 예산이 과연 OECD 38개국 중에서는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될까, 그걸 봤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현황을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데이터는 2019년도 기준인데요. OECD 이 38개 국가 중에 평균 지출, 공공사회복지에 지출되는 평균 지출률은 GDP 대비 20%가 평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의 평균 20% 정도는 공공사회복지, 우리와 같은 노인들, 또 장애인들, 또 한부모 가족들, 이런 공공사회복지 쪽에 지출되는 예산이 자그마치 20%였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지출했을까 봤더니요, 여러분, 놀라운 자료였어요. 12% 정도였습니다. 12%. 그러니까 OECD 38개국을 조사했는데요. 이 38개국 중에서 35위에 해당되는, 우리의 뒤로는 3개 국가밖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네, OECD 주요국 국내 총생산 GDP죠.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을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2019년 기준으로 발표를 했는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31%, 핀란드는 29%, 덴마크, 독일 28%, 26%. 네, 대단히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OECD 38개 회원 국가 중에 35위였다는 거. 네,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죠. 전체 사회복지 지출에서 노인 영역 지출 비중이 또 높은 국가는요. 일본이 45%, 네, 그리고 프랑스가 39%, 스웨덴이 34%, 덴마크가 33% 등으로 이 노인들에게 지출되는 이 사회복지 지출이 대표적으로 30% 이상 지출되는 국가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요, 27%죠. 네, 저희보다 훨씬 높죠. 프랑스가 19%, 스웨덴이 19.8%, 덴마크가 19% 정도였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노인, 특히 기초연금 지출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네, 그 지출 비율이 아마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예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재정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들어와 있다 그랬죠.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인데요. 선진국이 과연 무엇이 선진국이냐? 네, 이런 기준을 봤을 적에 과연 GDP, GNP가 높았을 때 선진국이냐? 이러한 우리가 공공사회복지, 이런 쪽에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OECD 최악의 노인 빈곤율을 갖고 있죠? 거의 한 39%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또 하나, 자살률도 1위입니다. 예, 노인 자살률이 1위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나라는 이 공공사회복지 분야에서 특히 노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질 낮은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보여지고 있죠. 이 정책을 다루는 행정부나 그리고 이 입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결과 데이터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이거를 여러분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이 현황은 OECD 38개 회원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권 35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자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초연금 100% 지급, 효과적인 어떤 집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10월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거기에서 공적연금을 포함한 이 기초연금을 같이 우리가 개혁하는 방안을 현재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금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부부감액 폐지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요, 차별과 갈라치기 그리고 갈등을 더 크게 조장하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는데, 네, 대통령은 그리고 또 민주당은 공약을 했다고 이거를 10만 원 더 주겠다는 거, 이거 여러분 문제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의 40만 원 그리고 부부감액까지 폐지되면은요, 받는 사람만 더 받는, 그리고 미지급되는 30%는 계속 못 받는, 네,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기초연금 100%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보편적 복지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미지급되는 30% 상위층은 어차피 세금으로 징수가 더 되잖아요. 네, 30% 이 미지급가까지 지급을 하더라도 이 30%는 세금을 많이 냅니다. 소득세나 또 재산세, 건강보험 같은 거 많이 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세금으로 징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70%만 지급하던 걸 고집하고 계속해서 이 차별과 갈등을 조장해 나간다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OECD 공공사회복지 지출 예산이 지금 현재 최하위입니다. 여러분, OECD 우리가 경제국가로는요 10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10위 정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회복지,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이건 최하위죠. 여기를 여러분 손대야 됩니다. 네, 그동안은 우리가 손을 못 대고 그저 경제 성장하고 GDP 올리고 또 세계 인류 기업을 만드는데 노력해서 성장해왔다면 지금은 이렇게 감춰진,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우리가 복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는
장애인과 노인 부분, 그리고 혼자 된 여성들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타 항목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이 문제면 70세 조정을 하고요. 이 공적연금 또 구조적 개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밸런스가 좀 맞는, 그래서 빈곤율도 조정되고 형평성을 맞추는 기초연금의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나라의 이 공공사회복지에 지출되는 그러한 예산이 과연 OECD 38개 국가 중에서는 어느 정도 순위에 차지하고 있나, 이런 데이터를 제가 우연히 발견하고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하입니다. 노인 빈곤율도 최하이고요. 노인 자살률도 최하이고, 이 사회복지 지출 비율도 35위에 해당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노인 부분, 장애인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가 아주 형편이 없죠.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 또 행정부에 속해서 이런 담당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을 잘 맞춰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숨어있는, 그동안 보살피지 못했던, 또 차별화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건강도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